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태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12페이지에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 예, 사업 설명서로 보시죠. 먼저.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에코센터에서 계속 지금 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처리 용량하고 현재 어쨌든 처리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총 5개 시설이 있는데 예.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거의 한 8, 90% 수준에 와 있고요. 벌써요.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은 일단 초과가 됐고, 재활용 시설은 하나가 초과가 됐고, 음식물은 아직 여유가 있고, 슬러지 처리 시설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시설은 아직까지는 이제 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다음 대책이 또 이어져야 될 거 아니? 벌써 예, 준비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이제 하반기쯤에는 이제 뭐 이렇게 새롭게 저희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 예. 그때 향후 저희 이 쓰레기 정책 그다음에 예.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게 뭐 저희야 선출직이야 이제 나름대로 선거라는 게 있지만 예. 그 상관없이 어떤 시민의 생활 예. 속에 하는 것들은 준비가 예,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예. 준비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보면은 뭐 낙엽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는 것들도 예.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뭐 따로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다방면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작년부터는 저희가 낙엽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 수거해서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하면서 앞으로 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닥쳐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 준비해 알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예. 그 25페이지예요. 유해화학 사고 예방과 대응인데 예. 그 지난번에 황 과장님 왜 안중에 그 저기 청북에서 한번 예, 저기 사고 이제 한번 사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용감한 우리 환경관 직원분들은 그냥 아무런 장비도 없이 했었는데 그 대책을 세워 놓으신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방제 장비라든가 네. 출동할 때는 반드시 그 방제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출동도 처음 해봤고 뭐 여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장비도 안 갖추고 나가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비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 장비 이제 갖춰 보관돼 놓은 있던 예,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장비는 구입을 해놨습니다. 네, 해서 매뉴얼들을 계속 숙지하고 만들지 않으면 예, 언제 맞습니다. 어느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올해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 앞으로 뭐 우리가 또 다양하게 지금 화학 문제들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예, 위험성들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그래서 뭐 그런 저기 길거리에서 하고보다도 또 대형 또 어쨌든 이런 화학 예. 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데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요. 이거 뭐 다른 적인데 예.
그 저희가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얼마나 돼요? 상당히 늘었을 텐데요, 지금. 네, 저희가 한 20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네. 지금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 1년이면 한 몇 대 정도 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한 1,500대 정도 그 출고를 했고요. 예. 올해도 한 2,000대 정도 수소차하고 합해서 한 2,003대 정도 현재.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수소차는 그래도 뭐 충전소를 이제 확보하는 분이 예. 있으니까 그렇고 전기차가 의외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몇 년간에 걸쳐 보급한 것보다 작년에 보급한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더 그럴 우리 영향이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9만 킬로 탔거든요. 카센터를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 유지비 적게 들죠. 거기다 전기료 1년 한 달에 뭐 말 그대로 이런 경유차나 일반 석유 휘발유차에 비해서 한 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충전소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현재 좀 충전소가 한 얼마나 돼 있죠 지금? 지금 현재 한 1,600기 정도 있는데요. 1,600 개요? 급속은 한 지금 한 급속은 한 80기 정도 있습니다. 급속이 예. 급속을 좀 늘려야겠네요. 네, 올해는 한 50기 정도 급속할 예정이고요. 예. 공공기관하고 이제 기축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 지금요?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예. 총 5%나 2%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준입니다. 아 강화됐군요. 네. 법정료율이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문제지. 이제 신축되는 거는 5% 이상으로 이제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은 급속 충전 시설이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너무 이제 완충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많이 예.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니까 영업용 화물차들 같은 경우 전기차는 뭐 200km밖에 못 한다며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한 200km. 가면 대부분들이 그 차가 서 있으니까 이게 충전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리미리 안 하자면 또 어쨌든 충전 또 대란까지 갈 수 있어서 예,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우리 공공시설에 예. 없는 데도 아직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안중에도 안중 체육관 줬는데 그 넓은 데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공일에도 좀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공공시설은 아무튼 올해 뭐 빠진 데 없이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언론에 보면 일반 주유소에서도 전기 충전소 사업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시구나.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기차가 의외로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저기 51페이지에 그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방류수 관리와 관련해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공공 폐수 처리장을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된 거죠? 삼성 관련해서 삼성에서 하는 거 이거 그거죠? 예, 삼성 관련된 겁니다. 예. 이제 이 여기가 수온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저희가 방류수 환경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저희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삼성이 아마 1단계 한 게 한 제가 올해 알기로 한 저희 7년 차입니다. 예, 올해 7년 차에 예. 벌써. 지금 방수량은 어차피 방류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지금 어디까지 몇 톤 정도 일일 방수량 몇 톤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1단계가 10만 5천 톤인데요. 예. 거의 1단계 거의 풀로 왔습니다. 현재 10만 예, 톤. 거의 10만 톤 육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 1차 시설에다가 약간 용량을 증설을 해줬습니다. 저희가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물량을 2단계 처리하는 거죠. 2단계가 이제 7월달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한 6만 톤에서 7만 톤 되는데 2단계 거까지 시설이 조속히 될 것 같고 3단계 지금 4단계도 삼성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얘기하는 건 폐수 처리장에서의
그 저기 일 처리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한 10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처리를 하네요. 예. 그러면 최종 한 34만 톤입니다. 다 들어오면.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저 10만 톤이니까 저희도 지금 그러면 1차 처리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자체 1차 처리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톤이고 그럼 일일량이면 1년 따지면은 상당히 양인데. 그러니까 하루 10만 톤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량보다 많은 느낌이에요. 예, 하수종말 처리장 큰 거 하나가 뭐 한 6만 톤 되는데 한 근데 2개 정도 합한 것만한 용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반도체 세척하는 폐수가 상당히 양이 하수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일 상수도 공업용수 지금 예, 그 공급량이 지금 10만 톤이 좀 안 되거든요. 저희요. 예. 네. 근데 어떻게 그 양보다 더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으로도 그 지금 나오는 물량은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30% 정도를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량이 더 많다고 치면 어디서 들을 데가 없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 삼성에서 그 상활용소가 일부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5천 톤이잖아요. 그 상활용소하고 공업용소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나오는 그 양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스카장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생활용수 공급하는 게 5천 톤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만 톤이 안 되는데 배출량이 10만 톤이 되면 어디서 들을 데가 수치가 좀 별도 좀 아마 그 지하수 또 일부 사용량이 있고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는 거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삼성 산단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5천 톤 정도가 우리 에코센터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코리아하고 여기서 한 또 한 4, 5천 톤 나옵니다. 협력업체 그러니까 한 10,000톤 정도는 그 주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표준, 재이용수 따지면은 저희가 한 35% 재이용을 한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한 7만 톤에서 7만 톤이 8만 톤 6만 정도. 톤. 예. 근데 그 정도인데 지금 배출량이 10만 톤이라면 뭔가 좀 데이터가 틀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좀 관리가 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최종 방류수가 예. 이게 이제 저기예요. 보면 지금 온수 때문에 이제 예. 지금 이제 저기를 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저희가 우려될 만한 물질들이 또 안 잡히는 게 있는 거죠. 전체 다 이렇게 이제 정하지 못할 거 법적으로 법에서 이제 정한 오염물질 항목은 아니에요. 예. 다 기준 이내가 나오는데 예.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아직 계측을 못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물벼룩 같은 독성 물질로 이제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예. 이제 독성 테스트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이거 어차피 방류수 관리하면서 하면 이거 할 때도 한번 그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난 이게 왜 자꾸 예. 우리가 삼성 관련해서는 자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상하수사업소에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국가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게 방류를 하면 이게 결국에 가서 이제 평택호로 들어가서 예, 배달하러 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10만 톤이라고 치면 한 달이면 300만 톤이고 1년이면 1억 톤이에요. 예. 1억 톤이면 평택호가 이게 전체가 한 1억 톤 양이 됩니다. 1억 톤이거든요. 예.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방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뭐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철저해야 되고 또 삼성도 이러한 어쨌든 지역에서 미치는 물로 인한 예.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역에 우리 평택에 대한 어쨌든 공공기업 방안도 예. 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삼성하고 부분에는- 예.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물질에 대한 것들 뭐 쉽게 기준치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 용역에 어차피 태우는 김에 그런 예. 것도 좀 같이 좀 넣어주면 어쨌든 우리가 미리미리 좀 한 번씩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후대한테다가 짐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물에 예. 정화돼서 나가서 이 오염으로 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해서 좀 준비해서 잘 좀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좀 마치겠습니다.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방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137쪽에 그 월곡동 마을 그 전기 수소차가 이쪽 그 환경국이기 때문에
마을 진입 도시계획 도로까지 예산을 이쪽에다 세워요? 원래 이제 사업 부서로 보면 도시계획과가 맞는데 이제 이 수소 충전 사업을 저희 그 환경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네가 사업 집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핑퐁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이게? 아니, 그 저희도 이제 그 부분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라요. 예? 자른다고. 아 이게 거기 이제 가서 그 다시 오세요. 아니 의원님 이게 이제 그 저희 주민들하고 이게 한참 저희도 간담회도 하겠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타당성을 해봐서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할 건가 말 건가는 어찌됐든 이제 그쪽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거 충전소 이런 거 들어오면 이런 거 인센티브 해주고 다른데 수소 충전소 들어오는데 뭐 해줬어요? 여기 장안도 가재동에는 뭐 해줬어요? 거기 마을 주민들한테. 어디 뭐 여기 가재동에 가스 충전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은 이제 승용차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버스 충전소라 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의원님. 버스 충전소는 위험하고 일반 승용차 가스 충전소는 안 위험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닌데 일단 이제 버스가 다니면서 도로가 협소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일부 타당성이 있다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아니, 좀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다가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아무리 부서 간에 칸막이가 쳐 있어가지고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의원님, 이제 저도 그 어려움은 아는데 이게 이제 이런 놈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좀 저희도 그게 불합리한 건 아는데 의원님 아무튼 아니 좀 코에 걸면 코리고 귀에 걸면 귀고리 이런 식으로 할 거이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관련과랑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련과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거? 도시계획도를 저기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이거 왜안 된다는 본인들은 예산 실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우리 환경국에서 좀 거야? 해줬으면 그럼 하는 거기서 바람 때문에 실링이 아니라 거기서 추경했는데 무슨 얼어 죽으려면 실링이요 실링은? 이 추경에 그쪽 담당 관련 좀- 부서에다 세우면 되지. 이렇게 언제까지 편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이게? 다소 이제 이게 좀 그런데 주민 좀 위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느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국이 무소불위의 국이에요? 아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저희 국에서 이제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점이 됐었고 만났고 간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럼 협의를 통해서 관련 담당 부서에서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의원님 저희 이제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랑 이제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요. 가장 이제 지금 수소 충전소가 이제 3월달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거에 맞춰서 도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면은 3월달에 준공되는 거 뻔히 알면은 네. 그거 도로 협소한 거 몰랐냐고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왜 이렇게 환경국에서 하면 수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태우고 저쪽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의원님이 그럼 이게 뭐요? 이제 그 어찌 됐든 이제 저희가 이쪽 수충전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좀 많이 아니 그럼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이거 도로 다 치고 나가야 돼? 나 이거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봤어 나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이 바깥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개인단체에서도 이거. 아 이따 이로 예산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 이거? 에? 의원님 이게 아 이제 참나 이거. 좀 이제 어렵게 저희가 지금 수소 버스 지금 충전소 예. 집행부도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협의해가지고서 서로 안 하려고 등 뛰밀어가지고서 야 니네 부서에 사는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가져와 그럼 예산 토스해. 아, 이게 뭐한 짓이고 세상 천지에. 의원님이 이게 이제 내 7대 아무튼 8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난 지금 이거.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시급한 상황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불효불급하게 먼저 좀 아니,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그 부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관리과에서 세워서 올렸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랑 협조가 안 돼요? 그 부서하고?
아니 그 부서하고 협의한 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의견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부서에서 우리 안 하니까 니네가 세워. 공사는 우리한테 이거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도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뭐- 평택시가? 언제부터 이랬어 이거? 아니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게 좀 그 협의 과정 중에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좀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환경기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이니까 이제 그냥 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담 예. 얘기 해더라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까 이거? 아무리 코로나를 핑계를 대더라도 이건 아니죠. 예?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거 예산 당위성은 인정을 해요. 예. 근데 형식과 절차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저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련 부처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의견할 때 이제 아니, 환경국에서 좀 이렇게 좀 저기-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 저기 때문에 주민 저희가 끌어들이지 말고요. 주민 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각 부서에서? 그건 아니고요. 예. 아 누구는 그 주민 끌어다 붙여 이거 못해서 못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이따가요 위원장님 네. 저 기획예산 저 실장 좀 불러주세요. 부시장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평택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거? 그리고 139쪽이에요. 예.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미탁비가 예.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제 기획 예산과에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했었고 기존에 이제 나중에 늘어난 양에 따라서 편성을 더 하라고 기존에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을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예상했던 그 생활 쓰레기들이 예. 많이 이제 폭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아직도 그 저기 처리 물량이 폭주해 가지고서 외부로 지금 예, 용역을 좀 그 막 재활용은 한 절반 정도가 외부로 나가고 있고요. 나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량이 늘어서 저희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도 좀 일부 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어차피 시설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논의를 저희가 하려고 하반기에는 이제 2025년도 전에는 평택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25년도 이후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집 운반, 업체 수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먼저 번에 화재 이후에 시설 개선된 게 뭐가 있었죠? 그 주변에 이제 그 화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후드라든가 이런 것도 서스로 다 이렇게 시설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화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화재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근본적인 거 개선을 못한 거죠 지금. 근본적인 어떤 건 압축에 의해서 스파크라든지 이런 거 유해 물질 있을 때 화재가 날 수 있게 구조적으로 화재가 날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 이제 원래는 배터리라는 이런 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 시설이 분쇄기를 돌려서 이렇게 분쇄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났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주민사회 배터리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배터리를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배터리를 갖고 오면 새 배터리를 주는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좀 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어쨌든 간에 뭐 시민들이 실수로 인해서 고의가 돼 어쨌든 간에 예.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킨 게 맞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던 거는 사전에
체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그때 좀 화재 있습니다. 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시설 에코센터들 화재 사건을 그 자료를 들어가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예. 그걸 어떻게 뭐 구조적으로 막을 현지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전 같이 수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파쇄해서 거기서 선별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어차피 종량제 봉투 있는 건 다 들어와서 여기서 파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전 단계에서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배터리를 최소한 예. 그 화재 원인의 한 90%가 배터리였어 스파크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제가 예. 종량 봉투에다 넣지 말아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디 불안해서 거기 근무한 사람들도 근무해봤어요. 저거 언제 이제 터져서 그때 마침 스파크 날 때 이나물질 옆에 있으면 그냥 붙는 건데. 그럼 이거 뭐 이거 뭐냐 분사기나 뭐 이런 것만 뭐 더 보강이 보강을 됐어요? 했습니다. 예, 배로 보강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저기 굴뚝에 세우는 게 뭐 사파든가요? 그게 뭐죠? 파사드. 예. 파사든가? 예, 의원님. 그거 지금 고장 난 거 수선했어요? 가서 보셨어요? 예, 그 고장난 거는 수선을 하고요. 일부 이제 파사들을 저기 그 햇빛 때문에 농사 질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데는 좀 껐습니다. 그 농민들이 그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이제 불편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럼 그거 뭐라 했어 그래? 그렇게 해달라고 쌩 난리를 치고 온갖 압력을 다 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압력을 넣더니 그거 왜 했어 그래? 그거? 예? 하다못해 각종 저기 건물 저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이 높이 고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면 제한을 해요. 예. 그 응다리지기 때문에 농작물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는 그런 거 심의위 할 때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다 프리패스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다 중간에 다 고장 났어요. 그 아니 의원님 수리는 다 됐고요. 일부 이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금 돼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 책임이 저기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에코센터한테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누가 줘요? 그거? 에코센터에서요? 아니 저희가 예산 써서 나간 거죠. 저희가 예산 서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관리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또 왜 그래? 그 에코센터 소속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연도월 자체는 에코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 거기 쓰는 이 사파드만 우리가 관리하는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예, 현재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무슨 경우가 그렇게 돼요, 그래? 왜? 그 누굴 위해서 해준 건데 그게? 어떻게 그 법적으로 다 그렇게 분류가 돼요? 나 듣는 이 춤이네 이거. 아니 거기 에코센터 저에다가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서 총체적으로 사업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맞습니다. 대한 예. 유지 관리 보수는 그 에코센터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기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뭐 경비를 떨어가지고서 뭐 수익이 줄어들지언정 그 우리가 해야 될 예.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제가 한번 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해셔봐 가자면 예, 예, 바깥에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실해? 지금 제가 수리를 몇 번 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예산으로 나간 거야? 얼마나 나갔어 예산이? 그건 지금 파악해갖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으로 좀 갖다 줘. 예. 아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들 이거? 그게 왜 우리 예산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전혀 지적받은 사항이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예, 저기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지금? 위탁 관리하는 건 누구 거예요? 우리 위탁 관리 그럼 어디까지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에코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 관련이라든가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볼 텐데 일단은 아마 협약 맺은 거는 이제 거기 음식물이라든가 그 다르게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오스라고 그 운영 업체하고 이렇게 위탁 계획을 맺은 것 같고요. 그 굴뚝의 파사드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볼 텐데 아마 그게 그 협약의 내용이 빠져서 아마 우리 시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까지요 개원하고 나서 저기 수선비 들어간 것 좀 예, 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예. 다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협약서하고 같이 좀 갖다 예, 주시고 예.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게? 어차피 뭐 그 돈입니다만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 이런 일이 예. 위탁
그 위탁 사업이 또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빼고서 그래. 아니 그것만 빼고서 그래 위탁을 줘.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그 체육시설이나 운영비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지금 그 파사드 탑도 사실 홍보하고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다. 현재 그렇게 갖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왜 주민들 거기다 파사들 해달라고 난리를 쳐? 그 우리 평택시도 알아서 하면 될 거를. 그 예산 안 준다고 그때 난리 쳤잖아요. 우리 주민들 그거 해달라고. 그리고 예산 승인도 안 맞고 선집행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협약서하고요. 저기서 예, 뭐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주셔봐요. 아 진짜 이거. 일단 수선은 다 되시고 어쨌든 간 수선은 다 했어요? 왜 사파도 수선은 다 하셨어요? 예, 현재 고장난 건 다 수사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 비용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뭐 1, 200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 나갔을 겁니다. 그거 아마. 예. 전광판이 한 3분의 1은 나갔죠. 이빨 빠진 거 마냥 다 아웃됐던데요 보니까. 그다음에 144쪽이에요. 예. 완충 저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설치 운영 기본 계획 용역 수립. 예. 요건 이제 기존 민간 개발이 됐던 공간 개발이 됐던 간에 그 저류 시설 그거 저기 예. 어떻게 그거 용역 세우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그 저류조에 대해서 예.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예. 기본적인 용도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우선 뭐 뚜껑을 덮어서 또 필로티를 해서 무슨 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체육 시설로 활용하는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의원님.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하는 건요, 물환경보존법이 바뀌면서 완충 저류조에서 이제 과거에 도왔던 거 우리가 비첨오염 시설 됐고 예.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물질이 그 지금 이제 배수관로로 된 건 그냥 나갔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완충 저류조로 모든 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법적으로 지금 일정 부분 산단 조성하는 거는 현행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예전에 만든 산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법에서 이제 그걸 다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해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뜻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5개를 일단 저희가 완충 저류조를 예. 뭐 사고가 났건 어찌 됐든 다 완충조로 지금 오염물질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승에서도 배수로로 붉은 물이 나가서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가보면 평택항 홍보비, 예. 평택항 주용 이제 우리 짝사랑하는 거 우리만 이제 평택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거. 아니 행정으로 법적으로 다 이렇게 올려도 돼요? 우리 저 국토부나 관련 행정기관에 저 문서 올릴 때 평택항으로 해서 올려요? 어떻게 하셔요? 이건 행정용어상. 아직은 이제 뭐 진천 안성천이 맞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저희 고유의 지명을 찾는 이런 사업으로 그 리플레이션과 이제 주민들한테 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게 뭐 결정이 나고서 이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시장님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거 주민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 법을 개정해서 아니 의원님 법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어차피 이제 지역에 평택강이라는 지명이 당연히 그냥 뭐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저희가 학술적으로나 또 이런 걸 뒷받침을 해서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아산호 쓰다가 이제 평택호 쓰듯이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일단 평택강으로 좀 부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합니다. 또 조형물 설치는 또 뭡니까 이거? 어디? 여기 1억짜리 이거 밑에 평택강 조형물 설치는 예. 또 뭐예요 이거? 예? 이 국장님은 1억짜리 서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군요.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짜리 뭐 할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좀 설치하려고 그렇게. 이건 어디다 설치하실 거야? 조형물이 1억짜리가 어디가 조형물에 뭐 매도 속된 말로 이거 심의원회 타고
뭐 전문가들한테 뭐 공모해 우려야 될 건데 1억짜리가 뭘 조형물을 만들 거 1억짜리다가? 네? 그리고 평택시에서 조형물 만들어서 성공한 전례를 못 봤어요.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저 오송 저 평택시 경계선에다가 세우는 것도 진짜 풀에 다 쓰지 아마 철거했을 거야 아마 그것도. 매덕들여 세는 것도 그렇지. 저 지금 저 고속도로 저 톨게이트 앞에 있는 것도 그것도 그 모양이죠. 1억짜리 뭘 할 거예요? 조형물 뭘 세울 거예요? 얘기를 하셔봐야죠. 지금 위치는 뭐 별도로 지금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금 이제 평택강이라는 그 역사성이나 저기를 해서 조형물을 좀 대형화시켜서 이 안성천보다는 평택에 대한 그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평택강이라고 이제 그 이제 호명을 좀 변경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 아니 조형물입니다. 이걸 택해서 우리 평택 시민의 정체성이 없어집니까? 이 조형물 안 세웠다 그래서 평택 시민의 정체성이 없어집니까? 지금 저 안성이라는 그 명칭을 쓰다 보니까 좀 반감도 있고 그래서 이 평택강이라는 그 호명을 좀 바꾸고자 변경해보자 하는 그런 아니 그럼 호명을 각 설치하기 지역마다 강 흘러가는데 동네마다 잘라가도 내 강 앞에 지나가는 거는 다 지역 동네 이름 붙여야 되게? 뭐 이 엄청난 행정상으로 엄청난 이거 오류가 발생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비약해요. 뭔가 이걸 하려면 좀 완벽한 논리를 좀 만들어내셔야지. 지역 그이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지역 간에 저기 갈등이나 만들고 의원님 이게 이제 타 지역 갈등보다는 저희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학술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 시민의 관심 뭐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든다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 이거 디자인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가지고 뭔 조형물을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뭐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지금 이 행정 절차상 공모를 해서 지금 뭐 이 조형물 심의위원회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아니 그럼 이게 그 기본적인 건 해놓고서 예산을 태워도 태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1억 갖다 턱 올려놓고서 해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식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보면은 그 다 계획을 해놓고 조형물까지 그 선정을 해놓고 나서 예산을 또 요구했을 때 뭐 사전 예산 수반도 안 되고 또 했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후에 저희가 행정 절차나 뭐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 평택강 조형물을 세봐 이 평택강 그 넓은 덜판에다가 하나 세울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1억짜리 설계비 빼고 얼마짜리 갖다 어디다 뭘 세우는 거 아무런 개념도 없이 이 돈에 맞춰서 세우겠다. 이런 성장무기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 그러니까 제가 첫 이거 뭐 추경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쟤들도 집행부 협조해드리고서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리고 여기 평택시에서 조형물 제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어떻게 선택되는 과정을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몇 번을 거쳤는데도 시민들로부터 아주 그냥 손가락질 받고 예산 낭비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또 이런 짓을 경험치로 봤을 때 이런 걸 또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성 저 망건다리 옆에 경계선에다가 저 끝에다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을 담고 우리는 왜 평택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끔 해주시든지. 이거 과장님들 돈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사업 이런 식으로 일하시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다가 지금은 각종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렵고 긴축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쓸 돈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택시 재정이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택강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뭐 저 예산이랑 저 추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 전기차가 10년 후에는 예. 몇 프로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예측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예측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예, 뒤요? 10년 뒤에는. 한 50% 이상으로 바뀌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예.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의무 비율을 5%로 지금 예, 설정을 올렸습니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전 제가 그 전에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20% 정도 이미 지나간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 예. 신규 민간이 됐던 공공기관이 돼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주차장에 충전 비율을 20% 이상 예. 좀 하게끔. 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0대가 들어오면 천세대 아파트면은 저 안만 못 돼도 1,500대 이상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바깥에 충전해서 기름 넣지 할 수도 있지만 예. 대개 끝나가서 들어오면은 예. 다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럼 이걸 담당 부서하고 예. 협의를 해서 지금 법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행정 공고를 통해서라도 그 협의 들어올 때 뭐 주차장에 충전소를 뭐 10% 이상 뭐 20%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의원님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그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충전소를 물론 늘리고 싶지만 일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세대당 뭐 1.3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2대씩을 갖고 계신데 전기 충전소 하나 늘리는데 본인들끼리 아파트 입주자 협의체에서 이게 늘리는데 상당히 반발이 좀 아니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아니고 자 기존 아파트들은 기존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예. 앞으로 질 신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 놓고 본인들이 예. 선택을 해서 뭐 자부담을 뭐 각출해 가지고 충당금을 예. 하든 어쨌든 간에 늘리든 말든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뒤면은 전기차가 예. 50% 뭐한 된다고 절반은 했을 될 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전소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저기 주택과에서는 아니 빠냐 자기네들은 관련 법령에서 하면 돼. 그죠? 예. 근데 여기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타지 자체라든가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제 과금형이라고 그냥 자기가 본인이 한 2~30만 원짜리 이렇게 아무 짝이나 꽂아도 되는 그런 충전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모든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아파트에서도 하겠지만 각종 충전소 사업에서도 이런 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예, 하고 그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민간 부분이 충당을 예. 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선제적으로 하자고 얘기해요. 한번 실무진이랑 저쪽 건축가 한번 협의 예. 한번 해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늘리도록 도중에 예,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5% 이상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관련 법령에.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저희 시는 좀 선제적으로 하도록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가격이 저렴하고 유류비가 적지만 적죠. 예.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진짜 만약에 이걸 보조금 없이 우리 돈으로 다 산다 그러면 이게 싼 겁니까? 아, 차량가가 일단은 비싼데 정부 보조 가격 때문에 이제 보조금 몇 년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마 단계별로 없어질 겁니다. 저희가 보면 1,900에서 뭐 1,700, 1,400 막 네.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물론 이제 있습니다. 기술이 저 예, 좋아지면서 좋아지면서 예, 이제 예. 원가가 줄어들겠지만 내연기관 차보다. 근데 우린 이거 국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그 사람들 보조금 주니까 전기차 탄 사람 들으니까 가격 싸고 기름 싸지는 거지. 차가 싼 게 아니잖아요. 원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좀 휘발유차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차액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얼마? 50% 나오나요? 40%? 차량 가격이?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1,100만 원? 예. 2000cc 미만에 한해서 그렇죠. 네. 그것도. 예, 정액제로 저희가 이렇게 화물차는 2,700만 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제. 예, 지금은.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의원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리가 아는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결코 차값 대비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뭐 연료값은 많이 절약이 되겠지만 예. 그거는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범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은영 의원님. 네, 최현영 의원입니다. 예. 저는 간단한 거 2가지만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유천동 재예방 사업 해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8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 집중호우 때 굉장히 그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불안해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이 그 제 피해로 그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군문동 경광 조명 예, 예. 개선 사업 해가지고 현재 지금 조명이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좀. 근데 그 밑에가 있어갖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안 맞습니다. 보이는데 지금 예산이 15억 지금. 전액 특조금으로 도비 사업을 하는 네네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시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도비로 충당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도비 받아서 네. 전액 도비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의 특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아마 이걸 지적한 것 같아요. 이 조명을 설치하실 때 겁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시 차원에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예. 저 여수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면 예, 진짜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가셔서 벤치마킹을 예, 예. 한번 하셔서 그보다도 더 좋은 조명으로 예,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와 우리 시에 조명을 진짜 예쁘게 잘 해놨다. 예.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각별히 의원님. 좀 근데 신경 의원님 써주셔야 군문교를 됩니다. 가보면 좀 네. 너무 평이해서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밑으로 딴 확 데는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좀뭐 네. 현수교도 있고 막 네, 아치도 네. 있고 그런데 군문교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평이해서 거기 좀 저희가 고민은 좀 있는데 아무튼 딴 데라든가 좀 네, 이렇게 네. 어떻게 좀 개선이 타 필요한가. 지역에 예. 가셔서 이렇게 한번 예, 전반적으로 다녀오세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근데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문도에 보면은 이 밑에가 있어갖고 예, 이렇게 한번 고개를 이렇게 내리다 예. 보면서 해야지 약간 흐리게 보이지 전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가 조명이 설치됐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예, 좀 멋있고 예, 또 그냥 그 시민들이 봤을 때 감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를 예, 예,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윤아 의원님. 예. 이윤아 말씀 위원입니다.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강 관련해서 뭐 예. 저는 뭐 조형물 같은 거는 뭐 거론을 안 하겠지만 예, 평택강 명칭에 대해서는 과연 예. 누가 최초에 의뢰를 했는지 또 누가 사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지 예, 예, 과연 천하고 강하고의 개념이 예, 과연 어떤 건지 우리가 어려서 국토지리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때에는 천보다는 강이 더 상위 큽니다. 개념이라고 분명히 예. 들었는데 그러면은 안성에서는 천이라고 그러고 평택에 내려오면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과연 전문가의 정확한 어떤 진단을 받아보셨는지 굉장히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그 천이든 강이든 지나가는 천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자기 이름대로 부르면 한강에 하류에 있는 김포 가면 김포강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저희가 거기가 이제 천을 갖다 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진이천, 안성천이 합류돼서 두 군데가 이제 합쳐지는 합수 지역부터 저희가 평택강이라고 그 부르는데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과거에 아는데 거기가 광덕강이라고 부른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과거를-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하면 꼭 평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이라고 해야죠. 진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그 명칭 결정은 예, 전문가라든지 어떠한 뭐 어떤 큰 학술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한 다음에 무언가를 실행을 해야지 단순하게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 제 이야기가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페이지 보면 에코센터의 그 주민 편의 시설이 지금 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019년도에 3,400억을 들여서 에코센터가 이제 예, 건설이 돼서 운영이 시작이 됐어요. 2020년도에 그
주민 편의 시설이 이제 실제 오픈이 됐죠. 예. 이 운영권을 지역 협동조합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협동조합 그 단체 법인에 대한 그 지역민 구성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협동조합의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익 시설이 총 운영 인력이 54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운영 인력 채용할 때 지역 주민들 위주로 다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역 주민이 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법인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예. 법인 구성원들이 전체 다 지역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역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그 지역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자료 좀 예, 한번 자료를 부탁을 별도로 좀 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의 주민 편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2020년도에 운영비는 위탁 운영비가 얼마 책정이 됐었습니까? 대략 2020년도 저희가 이제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이 네. 인건비 뭐 전체 뭐 시설 관리비에서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 해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사실 조금씩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약간 이제 늘어나거나 뭐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거는 이제 인건비 뭐 포르시는 올라가는 비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절반밖에 운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수익 구조는 한 7,800에서 약 1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자가 한 30억 이상 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코로나19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예. 이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할 바는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 운영 실태가 너무 형편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11개 시설의 연인원 운영 이용 실적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방문 인원이 21년도엔 저기 23,700명 정도 됩니다. 23,000명이요? 예. 그러면은 연내 23,000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은 2,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반밖에 못 하고 하다 예, 보니까요. 근데 이제 운영비는 40억이 넘어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예. 지원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예. 적어도 이 시설 11개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극대화시키든지 예. 아니면은 이 어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해야 될 것 예. 같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이거 예산 심의 의결 안 해드릴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럼 굉장한 반발도 있기 예.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저희도 이제 네. 고민이요, 의원님. 이게 이제 11개 시설이고 이 시설이 진짜 평택 시민들이 타 지역 안 가고 여기 갈 정도 시설인가 보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그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은 이번에 명칭도 좀 바꿨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부분은 이제 계속 개선을 좀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소위 예. 얘기하는 이제 혐오 시설물에 대한 어떤 이제 친환경 예. 정책으로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해놓고 실제 평택 시민들이 과연 예.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과연 이 시설물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게 결국은 그 지역민에 대한 고용 창출의 개념 이상비 맞습니다. 이하도 아니다. 예. 라면 이 40여 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이 아, 혹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아야 의원님 그 부분은 예, 의원님 말씀 그거, 맞고요. 예, 저희도 저는 고민이 그게 맞다라고 더 생각합니다. 많은 평택 시민이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가면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이제 그쪽이 대중교통이 좀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대중교통을 타고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교통이라든 게 이런 게 이제 자가용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이분들이 고민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혐오 시설물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양보하신 부분 또 예. 이분들에 대한 예우 고용 창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예. 생각은 하지만 거기 반대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도 예.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예. 이 냉난방비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지가 없었어요? 않았던 거고요. 그냥 거기 예, 그냥 에코센터 거를 그냥 썼는데 이게 이제 도둑 전기를 쓴 거네. 아니 그 전기라든가 그 이제 난방비를 저희가 그 에코 거를 썼는데 그게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비용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계속 그 저희가 그 이제 운영자 그다음에 이제 편익 시설 협의체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제 비용을 이제 이게 금액이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는 거기가 원래는 난방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난방 시설이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에코센터 나오는 여론을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난방 시설을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관리를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정말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예. 추경안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예산 편성을 해주심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전체 사업 지원 개소가 12,823개소예요. 예, 맞습니다. 2000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현황을 뽑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해 8월달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 182억 예산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예산을 실제 심의 다 해드렸고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50여억 원의 잔액이 집행 예.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7%의 많은 예. 금액이 사실은 잔액이 남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164억, 165억 정도 예산을 의결을 해드리면 과연 몇 프로의 잔액이 남을 것이냐. 사실은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거의 남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난해 8월 달에는 몇 개 업소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지원한 거는 1,557개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1,500개. 500,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 지금 늘은 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급률은 한 87% 되는데 17%. 예. 그 행정처분 받은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미등록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는 영업 신고가 돼 있는데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 그런 데가 한 500군데 정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멸실이나 휴폐업한 데가 한 300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1,500개소 정도가 덜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가능하면 이 예산이 어차피 예산 책정을 해드린 예, 거 예.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인 예산 내역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예산 그 대상 범위 바깥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은 잔액을 그대로 뭐 통합관리기금 같은 데로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예. 다시 한번 또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걸 또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여건이 되면 충분히 고려를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조금 하겠습니다. 전에 그 복지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생필품 이제 지원하는 예. 게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한 20억 중에서 15억 정도를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과연 삭감을 할 것이냐 상의를 좀 이따 해봐야 되겠지만 삭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남아 있는 15억을 좀 더 유용한 그 사각지대에 지원을 할 것이냐 심도 있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예,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별 도비 아, 예.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1억입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 쉼터가 지금 있어요? 예.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세교동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사업 내용이 이제 미세먼지 쉼터라든지 창문 환기형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지점에 필요한 설비를 해줄 계획입니다. 몇 군데를 할 계획이죠? 쉼터는 한 군데고요. 한 그다음에, 군데? 예, 예, 청정기는 환풍기는 8 군데를 예.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풍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 환기형 청정기인데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그 그러면 이제 이용 시설에 세교동 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예, 뭐 그런 거기 시설에 집중관리 보니까 구역으로 이제 편성돼 예, 있는데. 세교동이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합니까? 아니 거기가 이제 세교 산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니. 이제 시범 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택항 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아 근데 저희가 여기는 집중관리 구역으로. 제가 일단- 의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청정기를 이제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균도 제거하는 그런 청정기가 또 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거 하실 때는 예. 그런 새로운 그 청정기를 좀 제안을 하셔서 살균까지 되는 기왕이면, 거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균도 잡아주는 그런 청정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 월곡동 그 지임로 개설에 대한 예. 거는 이게 이제 그 버스 수소 충전소를 이제 설치하는데 공모 사업으로 벼랑간에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위치가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이 볼 때는 벼랑간에 버스들이 충전해 오게 되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개적인 그런 이제 시장님한테도 이제 질문도 했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 제책을 했는데 근데 또 아까 도로사업소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했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도로사업 분야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그래도 이게 어떤 도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계획을 저버리고 이거를 또 바로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환경부 소관에서는 이 버스에 대한 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집행부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부서 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 이걸 총대를 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1페이지요. 15억에 대한 군문교 경관 조명을 지금 이제 도비로 다 따오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 주변이 지금 노을 지금 생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조성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예. 사업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이게 뭐 제대로 된 계획성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런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국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이거 설치하시지 말고 예. 그 노을 생태 문화공원 거기 계획한 그 부서하고 협의해 아니, 저희 이게 주셔서 그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생태화천과에서 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같이 하는 거기 겁니다. 부서예요 지금? 예, 생태화천과에서 하는 거라 생태화천과에서 저희가 하는 연계해서 거야? 할 생각입니다. 연계해서 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 예. 서로 조율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군문교 굉장히 낡았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좀 근데 고민이 그거를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지 난 그것도 걱정돼요, 사실. 그거 다시 다리를 다시 놓게 되면은 정말 다리를 다시 놓는 건 아니고요. 거기 아니, 이제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제 앞으로 볼 수- 예, 예.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예, 예. 그 다리가 정말 앞으로 몇십 년을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도 안전진단도 해보셔가지고 예. 도비 이렇게 어렵게 15억씩 따온 거를 그냥 꼭 써야 된다는 생각하지 뭐 딱 이게 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관 조명서부터 그 군문교 개선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활용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좀 제안드리고 급하게 하시지 말고 예. 예산은 어차피 가져오는 거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예.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건데 평택강이 뭡니까? 평택강이 지금 정말 이거 불편한 어휘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국토지리연구원에도 한번 문의해봤습니까? 이거 창피한 노릇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평택강이 있다고 해서 지도에 보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유치한 행정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추경에서 이걸 다뤄준다는 거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아들습니까? 이거는 정말 집행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병배 의원님. 예. 부시장은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부시장은 자 이거 2억짜리 이거 도로 문제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이견이 생기면은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부시장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장님 왜 계세요? 자 나는 이거 내가 수소 이거 사업해가지고서 하는데 도로 좀 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저쪽 도로 관리과에서 안 해줍니다. 그럼 누가 조정을 해서 이거 우리 말씀대로 타당한 사업이고 버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당신네 부서에서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이 도로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럼 매서에서 관련된 거 도로랑 관련된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도로까지 다 뚫고 들어가야 돼? 이제까지 그 부분이 평택 아니라 단지는 저희가 그래서 전례가 이제 없었는데? 이 용역비만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좀 세웠다고 보시면 되는. 예, 참. 그러면 용역비를 해서 전리 넘겨주겠다. 아까 또 말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건데. 예.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 한 전체 115억 사업비는 1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0억짜리를 담당 부서의 도로 환경과가 이 토목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장량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때문에 왜 담당 부서에서 안 받았을까요? 꼴랑 이거 용역 더군다나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담당 부서가 토목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환경국하고. 참나 이거. 지금 저기 국장님 예. 이 평택강도 그렇고 이거 누가 만들어낸 논리예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해먹겠어요. 억지로다가 행정부에서 논리를 끄집어 내가지고서 시민들한테 강제하고 이게 무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여론화되고 야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됐다면 저희들 다 동의를 하겠어요. 예? 몇몇 사람이 주장했는 걸 갖다 반영을 해서 밀어붙이고 이것이 뭐 더군다나 평택 시민의 정체성까지 갖다 연결을 해요. 누가 마음대로 시민들 정체성을 갖다 거론으로 해요 도대체가. 무슨 권리로?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시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